7강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무선율 반주, 또 그리고 메이저 코드, 마이너 코드, 디미니쉬 코드 등 그렇게 무선율 반주와 코드에 관해서 조금 생각했었죠. 오늘도 무선율 반주를 조금 더 생각해보고 그리고 코드에 관한 것도 보충하여 보겠습니다. 먼저 무선율 반주를 생각하려면 아르페지오 무선율 반주와 그라폴로 무선율 반주를 생각할 수 있죠. 아르페지오의 4분의 3박자 이렇게 치시면 되죠. 약간의 하모니를 붙이면 이번엔 4분의 4박자의 그 아르페지오를 한번 보겠어요. 네, 여기서도 또 약간의 하모니를 붙일 수 있죠. 한번 해볼까요?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그라폴로의 4분의 3박자 한번 들어볼까요? 많이 들어서죠? 4분의 4박자는 이렇게죠. 혹은 그런 것이었었어요. 자, 그럼 우리 실제 동요에서도 이 아르페지오하고 그라폴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그라폴로로 밀집 위치 참 재미있었지 한번 들어보세요. 네, 잘 들어보셨어요? 무선율 반주는 아주 풍족하면서도 서정적인 곡도 아주 경쾌한 분위기의 동적인 곡도 아주 분명하고 명쾌하게 표현해 주죠. 이 정도로 해서 오늘은 무선율 반주와 유선율 반주에 관한 이야기를 일단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번째 하려고 생각하는 화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 오늘 여러분들이 들은 곡 중에서 신선하게 들렸던 화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첫 번째 곡 땅속에서부터 한번 어느 곳에서 좋은 소리가 났었는지 한번 찾아보겠어요. 제일 맨 처음 무슨 소리 들릴까 땅속에서 그렇게 두 마디를 한번 보겠어요. 거기서 까 무슨 소리 들릴까 그거 재밌는 소리가 났었죠. 이렇게 친구했었어요. C
C 코드에서 A 마이너 코드로 가는 직전에 E 마이너 슬래시 B라는 것이 나왔었는데 그 소리가 아주 예쁜 소리가 되죠. 그렇게 들리는 소리인데 그 두 번째 단도 똑같이 그런 소리가 났었어요. 그죠? 그런 것을 잘 들어보는 거. 그리고 또 한 곳이 있었어요. 제일 마지막 줄에 두 마디. 새싹들이 일어나 눈 비비며 하는 말. 그 부분인데 여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소리죠. 새싹들이 일어나 할 때 일어나 그 부분에서 C7이라는 코드가 나왔어요. 이 C7이라는 코드는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지만은 도미솔 그 다음에 C의 플랫을 붙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이례적이죠. C 장조인데 C 코드에 플랫을 붙인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런 코드가 나오는 것이죠.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소리가 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싹들이 일어나 할 때 새싹들이 일어나 그 다음에 편안한 하모니들인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주 색다른 곳이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많이 공부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되죠. 자, 그러면 땅속에서는 그 두 곳을 제가 지적해 드립니다. 그럼 우리 참 재미있었지라는 곡을 들려드렸었는데 그 곡에서는 또 어떤 부분이 재미있는 곳이 있는지 아주 좋은 곳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이 곡에서는 셋째 단의 첫째 마디 거기가 가사가 랄랄라 이렇게 되는데 랄랄라 참 좋았겠구나 그렇게 연결되는 셋째 단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역시 또 C7이라는 것이 또 나왔었죠. 그죠? 이런 것을 아주 자유스럽게 한 곡에서 그저 한두 번 정도는 꼭 쓸 수 있는 좋은 화음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잘 쓰지 않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쓰면 참 좋죠. 그래서 그런 것을 소개해드려요. 한번 쳐드리면 그냥 C인데 여기서 이렇게 그런 C 플랫을 붙여주는 거. 그랬을 때 굉장히 자연스럽고 아주 그런데 아주 소리가 아주 좋은 그런 소리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곡에서 제가 하나 더 붙여본 것이 있어요. 그것은 넷째 단이에요. 넷째 단의 둘째 마디. 여기서 보통 대신은 이렇게 되는데 그 둘째 마디를 한번 잘 보세요. 그래프로 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주 D7이라는 코드가 여기서 새롭게 나오게 되죠. 자, 이런 것을 제가 그냥 이렇게 이 부분에서 이런 것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잘 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 누구든지 다른 곡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이런 좋은 코드를 사용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같이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관해서도 한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찾아본 새로운 화음들 어떠셨어요? 참 좋죠? 그런 화음들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또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요것만 알기만 하면 아주 높은 수준의 화음들을 붙이면서 반주할 수 있죠.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한번 요거 몇 번 이렇게 곱씹어서 자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가능하면 쉽게 도표를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화음이라는 걸 제일 먼저 알으셔야 돼요. 몇 번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장삼화음이라는 것과 단삼화음 이런 것이 두 가지를 아주 이제 정확히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죠. 장삼화음은 맨 처음에 근음이라는 것이 있고 도미솔이면 도를 근음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도에서 장삼도 위에 소리를 올리고 그 다음에
그 위에서 또 단삼도를 올리면 되죠. 단삼화음은 거꾸로예요. 근음에서 단삼도를 먼저 올리고 장삼도를 올리면 되죠.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장삼도와 단삼도를 구분하는 것부터 잘 생각하셔야 되죠. 쉽게 얘기하면 피아노 건반에서 아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장삼도라는 것은 도에서부터 미, 요거 3도죠. 하나, 둘, 셋, 3도인데 여기 사이에 건반들이 있어요. 그래서 장삼도라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5개의 건반이 있는 것을 같은 3도인데도 5개 건반이 있는 것을 장삼도라고 말해요. 예를 들면 레하고 화 사이도 여기 레, 미, 파 이거 3도죠. 이것은 무슨 3도일까 생각해 보면 하나, 둘, 셋, 4개밖에 없죠. 건반이. 그래서 이런 것은 장삼도라고 말할 수 없고 이것은 단삼도라고 말하죠. 이 미에서부터 올라가 볼까요? 무슨 3도가 될까요? 미와 솔이 3도죠. 이것이 장삼도인지 단삼도인지 알으려면 이 건반수를 보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이거밖에 없죠. 넷이면 이것은 단삼도인 것이에요. 장삼화음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근음에서 도라는 음정이 정해져 있으면 도에서부터 계산을 한다면 장삼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단삼도 올라가고 이렇게 된 것을 장삼화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단삼화음이라는 것은 근음, 여기 근음에서 건반이 4개만 올라갔어. 하나, 둘, 셋, 넷. 이 미에 플랫을 붙여야 요 단삼도가 되는 그런 경우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건반 5개를 붙이면 되죠.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5. 그래서 도, 미 플랫, 솔 이렇게 되면 이것은 단삼화음이 되는 것이에요.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럼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죠. 네, 화음을 장삼화음과 단삼화음을 잘 구분하려면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금방 이해가 되곤 하죠. 우리도 한번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겠어요. 자, 여기 미라는 음정의 장삼화음 만들기 그것을 생각해 보겠어요. 장삼화음 만들면 미에서부터 솔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시를 그리면 되죠. 그런데 그냥 그리면 안 되고 미에서 솔까지가 건반이 몇인가요? 밑에서 보니까 미에서 솔까지는 하나, 둘, 셋, 넷밖에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5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미, 솔, 샵을 붙여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미, 솔인데 여기 앞에 샵을 붙여줘야 장삼도가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솔, 샵부터 여기서 단삼화음 올라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단삼화음 올라가나요? 건반수로 4개 올라가면 되죠. 솔샵에서 하나, 둘, 셋, 넷. 시, 그냥 시만 붙여놓으면 되죠. 그래서 미, 솔샵, 시. 이것이 E 메이저 코드예요. 미 장삼화음. 단삼화음은 마이너 코드, 장삼화음은 메이저 코드 그렇게 있죠. 그 다음 문제를 보죠. 파라는 음정이에요. 이 음정에서 장삼화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파에서 라, 도 이렇게 붙이면 되죠. 파, 라, 도. 그런데 그대로 붙여도 괜찮을까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파에서 하나, 둘, 셋, 넷, 5. 오, 그대로 라만 붙이면 되네요. 그 다음에 건반 4개 더 올라가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도. 그래서 파, 라, 도. 이것이 장삼화음이군요.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이 파 음정은 아무 기화 없이도 장삼화음 이렇게 되죠. 라라는 음정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장삼도를 또 만들어 볼까요? 여기죠.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하나가 모자라요. 5. 여기 쳐야 되죠. 그러면 도에 샵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도에서 장삼도 올리려면 그냥 도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도에 여기 앞에 샵을 붙여야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단삼도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샵 붙은 여기부터 하나, 둘, 셋, 넷. 그냥 아무것도 붙이지 않은 미를 올리면 되죠. 그래서 이것은 A 메이저 코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요것과 요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줄을 볼까요? 그 다음 줄은 단삼화음 만들기 이런 말이 있었어요. 단삼화음 만들기 어떻게 하나요? 미에서부터 역시 마찬가지로 미, 솔, 시를 올리면은 삼화음이에요. 근데 역시 단삼화음이 맞나 보겠어요. 미, 솔, 미와
솔 간에 건반 수가 몇 개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아, 맞군요. 단삼도에, 그죠? 단삼화음은 맨 처음에 단삼도, 그 다음에 장삼도 이렇게 올려야 되죠. 단삼도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솔을 그냥 주면 돼요. 그 다음에 5개 올라가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5. 그래야지 장삼도가 되죠? 그렇게 되면 미와 솔과 시. 그래서 미와 솔과 시. 그렇게 아무런 어떤 임시기호 붙이지 않고도 이것이 단삼화음이 됐죠. 그래서 이것을 E 마이너 코드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아까 여기서도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장삼화음 만들기 했었는데 여기는 단삼화음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까요? 파, 라, 도인데 이 라가 어떻게 되나요?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되죠. 그러면 넷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리로 와야 되죠. 그래서 여기가 A 플랫. 그래서 파와 A 플랫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다 플랫을 붙여야지 단삼도가 되는 것이죠. 이 A 플랫에서부터 그 다음에 5개 건반을 올라가야 돼. 하나, 둘, 셋, 넷, 5. 그러면 여기 도가 되죠. 그래서 파, A 플랫, 그 다음에 도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은 F 마이너 코드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한번 요 음정과 요 음정과 요 음정을 집에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세요. 이런 것을 자꾸 많이 연습하게 되면 단삼화음과 장삼화음들의 이해가 아주 밝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할수록 쉽게 머리에 단삼화음, 장삼화음이 쉽게 금방금방 들어와야 되죠. 이것이 잘 들어오게 되면 아까 우리 아주 신선한 그런 화음들을 반주해서 할 때 그런 것들을 쉽게 붙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겁니다. 꼭 그 연습을 많이 한번 해보시도록 하세요. 그럼 이번에는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더 하겠어요. 무엇이냐면 이렇게 삼화음을 만들었어요. 이 코드죠, 이것이. 미, 솔, 샵, 시. 그런데 7화음 만들기를 해보는 것까지 하시면 공부 거의 다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해볼까요? 7화음을 만들면 여기서 또 3도를 올리는 것이에요. 왜 갑자기 7화음이라는 말이 이게 왜 어디서 나온 7이라는 말이냐 하면은 이 근음에서부터 7도죠. 하나, 둘, 셋, 넷, 5, 6, 7 여기 7도죠. 여기 그 다음 소리는 그러면 8도일 거고 그 다음 여기 줄에 걸려 있는 소리는 이 파 소리는 F 소리는 9이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7, 9 여기 또 라가 붙으면 11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 7을 만들어 보자. 7화음 만들기. 그러면 미, 솔, 시 그다음에 여기에 단삼화음 올리는 거예요. 그걸 7화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해요. 단삼화음을 장삼화음 올릴 때도 있는데 장삼화음을 올릴 때는 우리가 특별하게 메이저 7이라고 그렇게 큰 표시를 하면서 대문자 M을 쓰면서 그렇게 표시하죠. 그런데 보통 때는 그냥 단삼화음 하면 그냥 7화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의 7 음정 그러면 이 7 이렇게 쓸 때는 여기서 이 오음에서 단삼도 올리면 돼요. 이 오음이 지금 여기죠. 여기서 단삼도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 둘, 셋, 넷. 여기 레인데 여기가 그냥 아무런 표시 없이 임시기호 없이 바로 그냥 레를 여기다 올리면은 7음이 되는 것이죠. 자, 7음 만들기. 제일 끝에 있는 이 오음에서 3화음의 오음에서 거기서 7음만 단삼도 올리는 것 그것을 7음이라고 해요. 자, 그럼 여기서 그러면 올려볼까요? F 코드죠. 파, 라, 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단삼도 올리는 것이에요. 도가 여기죠? 단삼도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F 코드는 여기다가 미를 그리고 여기 플랫을 붙여줘야 F7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표시, 그런 화음이 되는 것이죠. 또 여기서 A 코드예요. A 장삼화음이죠. 그런데 A 코드에서 또 7 음정을 찾으려면 이 미에서 단삼도 올리면 돼요. 미에서 단삼도 올리면 하나, 둘, 셋, 넷, 솔.
어떤 임시교가 없어요? 그럼 바로 여기서 솔만 그려놓으면 이거는 A7 코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뭘까요? 솔, 시, 레. 여기서 그러면 7 코드를 찾아볼까요? 그럼 여기 파죠. 그러면 맨 처음 여기 요 레에서 파를 붙이려면 이 레에서 하나, 둘, 셋, 넷. 그대로 레, 파죠. 솔, 시, 레, 파. 그래서 G7 여기서 붙이면 되는 것이죠. 우리 G7은 많이 나왔었죠? 그렇지만 정확한 계산을 하는 것을 이제 처음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에 D7은 어떻게 될까요? D7은 레, 파, 라, 도 붙이면 되죠. 라에서 도를 붙이면 하나, 둘, 셋, 넷 여기죠. 그래서 이건 아무 임시기호가 없어도 돼요. 그래서 이 D7이라고 말하죠. 실험 하나 더 해볼까요? 여기서 이건 마이너 코드예요. E 마이너 여기 중간에 미, 솔, 시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 마이너 코드라고 해서 여기에 또 장삼도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단삼도 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이 이렇게 레를 쓰면 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F 마이너인데 F 마이너 7 그러면 단삼도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올리시면 돼요. 자, 이 다음 문제들도 다 그렇게 풀어가시면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공부하셨어요. 꼭 이 두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서 한번 풀어보세요.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혹시라도 잘 모르시겠으면 저한테 메일로 질문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제가 아마 친절하게 잘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무선율 반주에 대해서도 화음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이 생각했죠. 반주법을 잘 공부하려는 사람은 특히 오늘 같이 생각한 7화음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7화음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새로운 코드, 아주 신선한 코드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숙제로 드린 7화음 연습 문제들 한번 집에서 생각해 보시고 또 다른 음에서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시작해서 7화음을 만들어 보시는 것 한번 꼭 잊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다음 주에는 이 7화음을 잘 공부하신 분들은 굉장히 쉽고 재미있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해피 원들 들으면서 오늘 반주법 시간을 마치겠습니다.